저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약은 그러면은 생리통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초음파에서 이상이 없는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면은 진통제 복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참다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참다가 복용하는 것보다는 미리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미리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생리통약 약국에서 사 먹어야 돼요?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어야 돼요? 처방약은 뭐가 달라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저희가 이제 처방약을 드릴 때는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그런 진통제도 같이 드리는데 이게 진경제라고 해서 좀 쥐어짜는 통증을 좀 같이 완화시켜주는 약을 포함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조금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에 자궁을 쥐어짜고 통증을 일으키는 효소 자체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제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 억제제가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 종류인데요. 좀 더 생리통에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역할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로 생리통의 완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계속 먹으면 진통제에 중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계속 드셔도 되니까 괜찮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네. 너무 이제 이거를 참고 막 버티고 이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드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진통제를 너무 참았다 먹어도 되나요, 원장님? 참았다 드시는 거는 크게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생리통이라는 그 통증 자체가 한 달 내내 아픈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아픈 날, 심한 날이 2, 3일에서 한 4, 5일 정도 있기 때문에 진통제는 참지 말고 통증이 심해지기 전부터 미리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끔 근데 속 네. 쓰리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약 먹는 게 오히려 좀 무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소화제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세이드 제제가 그 위궤양을 좀 잘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죠, 실제로도. 그래서 요새는 위궤양의 부작용이 좀 덜한 엔세이드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처방 받으셔서 드시는 것도 좀 권유드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속쓰림이나 이런 게 심하신 분들이 너무 진통제를 오래 달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통제를 꼭 드시지 못하실 때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저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약은 이제 피임약을 추천드립니다. 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면서 피임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배란 주기에 따른 생리통 조절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보통은 추천을 드리는데 피임약이라고 하면 호르몬 제제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추천해 드리는지.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피임약이 이렇게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이거나 또는 생리 양이 많으시거나 또는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생리 전에 이제 우울감이나 몸이 많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들까지도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임약을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피임약이 이제 호르몬제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또 너무 어리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이게 호르몬제를 어린이가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정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생리통 때문에 피임약을 드실 때 처음에는 조금 호르몬제라서 고민을 하시다가 시작을 하시면 보통은 먹고 나면 엄청 좋아지고 양도 조금이라서 편해지셔서 계속 찾으시는 경우도 맞습니다.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호르몬제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호르몬제가 조금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작용 하나는 이제 많이 좀 메스꺼울 수 있다는 위장장애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생리가 아닌데 약간의 이제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잦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이제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갖다 보면은 이런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호르몬제가 피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산부인과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은 이제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약물 치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선은 피임약은 매일 먹어야 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일 먹다 보면 저도 이제 먹어봤지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까먹기도 하고 실제로 빼먹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출산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레나라고 하는 이제 피임용법으로 나온 루프가 있는데 거기서 호르몬이 나오는 루프예요. 근데 이게 이제 피임 방법으로 나왔지만 그 자체로도 워낙에 이런 생리통이라든지 생리과다라든지 이런 치료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얼마 전서부터는 이거를 아예 치료 목적으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혼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그 출산하신 분들이라면 이 미레나를 한번 넣으면은 이제 5년 동안 약도 안 먹고 그냥 두면 되니까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추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